헌터 바이든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당연히 문제가 많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헌터 바이든이 2014년 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침공이죠.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은 이제 두 번째 전쟁인 것이고, 이 첫 번째 침공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침공이 벌어졌던 2014년에 당시에 이 헌터 바이든은 자기 파트너들과 함께 뭔가 돈 벌 거리를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도 저스트 뉴스에 보면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저스트 뉴스에서 쓴 기사 중에서 여태까지 본 기사 중에 가장 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전해드리는 건 제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부만 좀 전해드릴 텐데 양해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스트 뉴스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들은 2018년 결국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의 과도 정치인인 옐레나 바투리나가 미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운 뒤에 무려 2억 달러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옐레나 바투리나 이름이 지금 낯이 익죠. 누구냐 하면은 전 모스크바 시장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투리나가 바로 이 인물인데, 이 바투리나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 그 이름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걸 풀어주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헌터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작전을 짠 거죠. 친구들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어떤 작전을 짰느냐. 바투리나의 미국 쪽에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뭐 일종의 차명 계좌 같은 거겠죠. 그거를 터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럼 뭐 미국 쪽에 아마 뭐 돈이 엄청나게 잠겨 있었던 게 있나 봅니다. 그게 지금 동결되니까 그걸 못 쓰게 되니까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우리는 지금 350만 불 받은 거는 알고 있죠. 350만 불만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목표 액수는 2억 달러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바투리나가 이 처분하려고 했었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헌터 바이든과 그의 동료들은 2015년 워싱턴에서 열린 만찬에서 전 모스크바 시장인 바투리나와 그녀의 남편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다. 조 바이든이다. 만나게 해주겠다. 날 믿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서 너한테 제재 조치를 가해줬다고 하더라도 네 돈을 다 쓸 수 있게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이 헌터와 그의 팀이 바투리나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하던 같은 시간에 헌터 바이든은 짭짤한 이사직을 확보하고, 이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부리스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직을 갖죠. 매월 8만 달러의 이사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미국과 영국이 부패 혐의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던 회사가 또 이 부리스마 홀딩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부리스마 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치인 미콜라 질로체프스키, 이 미콜라 질로체프스키 바로 이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리스마의 소유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헌터 바이든한테 아무 이유 없이 매달 8만 달러씩 돈을 줬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지금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비리 기업으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사받고 있는 회사의 이사진으로 얘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부통령이니까 나 좀 봐줘라 한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서 돈을 끌어들였다.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인 데본 아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4년 4월 중순에 그들의 전략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솔직한 평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예프와 2시간 통화했다. 누구랑 통화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랑 통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시점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을 바꾸는 협정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4년 4월 중순이면은 이제 전쟁이 막 진행이 될 때였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깨져가지고 항복하지 않는 한 삶을 바꾸는 협정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살려놓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딜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데본 아처라는 사람이. 결국 헌터 바이든의 또 다른 사업 동료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존 갈라니스는 연방법원에 낸 선서 진술서, 그러니까 에피데이빗에서요. 그와 그의 아들 제이슨이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과도 정치인들의 회사들이 그들의 돈을 대가로 워싱턴에 접근하도록 약속해주는 전략을 알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정식으로 에피데이빗에다가 진술서에다가 씁니다. 그런 내용을. 이 존 갈라니스라는 사람이 나하고 내 아들 제이슨 갈라니스하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떤 거를 알게 됐느냐? 헌터 바이든이 이런 과도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그 나라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과도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은 이게 절대적으로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의 묘미인데요. 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권력 분립, 권력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끔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나누어 놓는 것인데, 이 권력을 나눠 놓지 못하고 몇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고인물처럼 이제 썩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일부 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렇게 권력이 일부 몇 사람한테 집중되는 현상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도 정치인들의 회사들이 그들의 돈을 대가로 워싱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투리나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야. 내가 만나게 해줄게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그럼 만나서 그냥 인사 한 번만 하고 악수만 하고 이거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어깨 한번 툭툭 쳐주면은, 그러면은 강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헌터한테 돈을 주면은 일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강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등쳐서 돈 받아 처먹었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존 갈리린이라는 사람하고 그 아들 제이슨 갈리린이라는 사람이 직접 알게 됐다, 확인하게 됐다라고 진술서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갈리니스 부자팀과 데빈 아처라는 이 사람들은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 부족한테 사기를 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헌터 주변에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다. 헌터 바이든은 그 사건을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 갖다가 사기친 사건에 헌터 바이든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헌터 바이든 주변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낸시 펠로시의 아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 아들의 사업 파트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 혐의로. 그것도 이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있지도 않은 코인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기를 쳐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펠로시 아들 주변에도 사기꾼들이 있었다. 근데 사기꾼들과 손잡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기꾼들과 손잡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쟤를 이용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런 그 정치인들, 더군다나 최고위급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일 때든 최악의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딱 꼬리를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귀찮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뭐 드라마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기꾼들의 세계는 보통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몰고 나오면 안 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기꾼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사기꾼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망가지게 하려고 어떤 이익을 착취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사기 같은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그 두 번째 사기에 해당한다. 지금 헌터 바이든도 그렇고 그 펠로시 주니어도 그렇고 사실 이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다. 물론 헌터 바이든이나 이 펠로시 주니어가 관여했던 일들을 보면은 완전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대충 일을 해주긴 했죠. 예, 일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물론 엄청난 돈을 대가로 받아서 그렇지. 하여튼 헌터 바이든의 비리는 지금 예전에 연방상원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고 그 내용들이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이고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 언젠가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주니어에 대한 비리도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2년 전에 2020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덮였던 것이었고요. 그 덮였던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앉아 있을 때에는 언론도 눈치 보고 검찰도 눈치 보고 다 눈치 보니까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까발리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 조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나 이제 간당간당하는 입장들이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용기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벌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